아직도 이런 회사를 다니십니까? 그럼 당신 커리어는 10년은 뒤처질 겁니다. 이 조직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본인 인생이 무너집니다. 아, 그건 IT 회사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는 IT가 아니니까 안 돼요. 이 말 들을 때마다 답답합니다. 이런 회사는 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이런 회사들이 위험하다고 봅니다. 첫째, 변화를 거부하는 회사. 우린 IT가 아니니까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곳. 둘째, 전문가를 내세우지만 실행하지 않는 회사. 직함만 있고 책임은 없는 곳. 셋째, 산업시대 방식에 갇힌 회사. 직원들을 수동적 도구로만 보는 곳. 실제로 이런 조직은 성과도 못 내고 직원의 커리어도 망칩니다. 그렇다면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 변화를 받아들이는 회사. 새로운 기술이나 방식을 배척하지 않고 실험하는 곳입니다. 둘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주는 회사. 자리만 지키는 관리자가 아니라 실제 실행력이 있는 조직. 셋째, 직원의 성장을 투자로 보는 회사. 교육 보상 커리어 패스를 명확히 열어주는 곳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회사를 고르셔야 합니다.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인지 그게 당신 커리어의 생명줄입니다. 속도가 느린 회사에 머문다면 결국 본인 인생이 멈추게 됩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건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사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내가 있는 회사가 앞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 곳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연봉이 조금 오르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가 멈춰 있다면 결국 내 커리어도 함께 멈춰 서게 됩니다. 모두가 뒤처지는 시대일수록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고르려면 몇 가지 관점을 꼭 보셔야 합니다. 첫째, 속도가 느린 회사는 피해야 합니다. 계획만 많고 실행은 늦으며 결국 방향조차 잃게 됩니다. 둘째, 완벽주의에 빠진 조직은 위험합니다. 보고서부터 회의까지 완벽해야 움직이는 문화는 시장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셋째, 학습과 검증의 사이클이 빠른 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단 실행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수정하는 구조가 있어야 성장합니다. 넷째, 변화와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회사가 결국 사람까지 키웁니다. 실제로 회사를 볼 때는 이렇게 점검해보세요. 첫째, 회의가 많은지 보십시오. 보고서와 회의만 반복한다면 속도가 느릴 확률이 큽니다. 둘째, 실패를 허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작은 실험조차 못하게 막는다면 그 회사는 답이 없습니다. 셋째, 성장의 지표를 확인하십시오. 매출, 직원 성장, 신사업 같은 구체적 움직임이 없다면 주저하지 말고 피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놓고 회사를 보시면 이직이나 커리어 선택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상사가 많고 절차가 복잡한 회사에 다니신다면 당신의 커리어는 이미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시간을 쏟아붓는 순간 성장의 기회는 사라집니다. 많은 회사들이 여전히 옥상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 위에 디렉터, 그 위에 또 다른 상사. 조직이 크면 어느 정도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상사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면 속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제 칸만 4-5개를 거쳐야 하고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 실행하려고 보고서를 수십 장 써야 한다면 그건 이미 낡은 방식입니다. 경제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런 문화에 묶여 있다면 결국 본인 커리어도 같이 늙어가게 됩니다. 성장하는 회사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관리 단계를 최소화합니다. 의사결정권자를 줄이고 실행까지 시간을 단축합니다. 둘째, 보고서를 줄입니다. 아마존은 6페이지 이상 쓰지 못하게 하고 PPT 자체를 금지할 정도로 과감한 시도를 합니다. 셋째, 관료주의를 버리고 실행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산업시대에는 시뮬레이션과 문서가 답이었다면 지금은 속도와 실험이 답입니다. 회사를 선택할 때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 상사가 몇 단계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단순한 결제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면 속도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 보고서와 회의가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세요. 문서만 쌓이는 회사라면 미래가 없습니다. 셋째, IT나 데이터 기반으로 일하려는 노력이 있는지 보세요.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이제는 AI와 데이터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그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규정과 절차에 묶여있는 회사에 다니십니까? 그렇다면 당신 커리어는 이미 발목 잡힌 겁니다. 관료주의가 왜 생겼는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산업시대에는 막대한 자본을 들여 장치 산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가 엄청난 손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과 절차를 거쳐 리스크를 줄이는 게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관료주의는 어쩔 수 없이 자리 잡았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같은 방식을 유지하는 회사라면 이미 한참 뒤처진 겁니다. 관료주의는 처음에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독이 되었습니다. 규정은 상황에 맞게 쓰이기보다는 오히려 직원들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고 권위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CIA에서는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다면 표준 기업 운영 절차를 강요하라. 그만큼 관료주의는 조직의 민첩함을 파괴하고 내부 정치만 키워버리는 병폐로 전락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를 볼 때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절차가 권위만을 위한 수단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규정이 실제로 이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사내 정치가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가 아니라 관계로 평가받는 문화는 결국 커리어를 망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여전히 산업시대식 사고에 머물러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한다면 거기는 미래가 없는 조직입니다. 승진이 실력이 아니라 사내 정치로 결정되는 회사, 지금 당장 탈출하셔야 합니다. 성과보다 줄 서기가 더 중요한 곳에 남아있다면 당신 커리어는 끝없이 낭비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실제 성과가 없는 사람이 상사의 눈에 들어 승진을 하고 채용조차도 줄을 잘 선 사람이 유리합니다. 이런 문화에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력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국 남는 건 좌절감뿐이죠. 이럴 때 필요한 건 기준이 바뀐 회사로 옮기는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일까요? 첫째, 인사가 유연한 회사입니다. 발탁 인사가 자유로운 곳, 즉 나이나 연차보다 실제 역량을 보고 기회를 주는 조직이 그렇습니다. 둘째, 강점에 맞는 배치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사람마다 잘할 수 있는 영역을 파악하고 그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팀워크를 조정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능해야 회사도 성장하고 개인도 커리어를 제대로 쌓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고를 때는 이렇게 살펴보세요. 먼저 젊은 직원이 빠르게 발탁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실제 성과와 강점을 인정하는 조직이라면 연차와 상관없이 기회가 열립니다. 다음으로 배치가 얼마나 유연한지 보세요. 직원의 성향과 능력을 고려해 업무를 재조정하는 회사라면 성장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연차만 보고 승진을 결정하거나 같은 자리에서만 돌려막는 회사라면 관료주의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사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고 전문가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하는 회사에 다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 커리어도 그 회사와 함께 저물게 됩니다. 많은 조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본부장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왜 따르지 않느냐? 책임자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전문가 말에만 의존하는 순간 그 회사는 멈춥니다. 논쟁도 없고 의견도 없습니다. 이미 누군가 정답을 정해놓았기 때문이죠. 이런 문화에서는 아무리 똑똑한 직원도 결국 지시만 따르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성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전문가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에서는 새로운 시도도 내부 토론도 사라집니다. 반대로 성장하는 회사는 지식 근로자를 존중합니다. 지식 근로자란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무엇이 효과적인지 고민하고 필요하면 기존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리차드 파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했든 중요하지 않다. 실험과 맞지 않으면 틀린 것이다. 즉 이름과 권위보다 실제 근거와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 데이터를 근거로 판단하는 회사입니다. 누가 말했다가 아니라 사실과 검증이 기준이 되는 곳입니다. 둘째, 토론과 의견 제시가 허용되는 회사입니다. 팀원들끼리 자유롭게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제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실행과 검증을 중시하는 회사입니다. 가설이 틀리면 빠르게 수정하고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이 성장합니다. 계획만 세우고 실행은 없는 회사, 결국 성장하지 못합니다. 데이터와 피드백 없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당신 커리어도 제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아직도 계획만 거창하게 세우고 실행은 하지 못합니다. 보고서와 회의에만 시간을 쓰다 보니 실제로는 아무 성과도 못 내죠. 이런 문화에 묶여 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장할 기회를 잡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성장하는 회사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를 중시합니다. 특정 직무가 아니더라도 모든 부서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근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둘째, 짧게 계획하고 빠르게 실행한 뒤 학습하는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원리도 바로 이 방식이죠. 셋째, 논쟁이 가능한 문화를 가집니다.
서로 의견이 부딪히더라도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합니다. 회사를 볼 때 이런 점을 확인해 보세요. 우선 데이터의 근거에 움직이는 회사인지 살펴보십시오. 누가 말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사실인가를 기준으로 하는 곳이 좋은 회사입니다. 다음으로 작은 단위의 계획과 실행을 반복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학습을 통해 점점 개선해 나가는 회사가 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논쟁이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의견 충돌이 금기시되는 회사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회사, 그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치명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윤리 문제는 물론 커리어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많은 회사가 절차만 복잡하지 정작 투명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투명성이란 결제 단계가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완벽하다는 자부심에 갇혀 정작 관리해야 할 부분을 놓치는 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조직은 결국 윤리 문제뿐 아니라 업무와 재정 전반에서 심각한 리스크를 낳습니다. 투명성이 없는 회사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시스템적 투자가 없습니다. 돈과 시간을 들여 모든 과정을 열어두는 대신 내부 방어 논리로만 운영합니다. 둘째, 자부심이 과도합니다. 우리 회사는 흠결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외부에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셋째,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업무 지적이 들어오면 개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아느냐는 식으로 방어하고 은폐합니다. 좋은 회사를 찾고 싶다면 이런 점을 확인해 보세요. 먼저 모든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보십시오. 일부만 알 수 있는 구조라면 이미 투명성이 결여된 겁니다. 다음으로 문제 제기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는지 보세요. 작은 지적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는 회사가 결국 오래갑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관리하는 장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 인사, 성과 관리가 투명하지 않다면 그 회사는 위험합니다. 타운홀 미팅이 단순한 형식에 불과하다면 그 회사는 이미 문제를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투명한 소통이 없는 조직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타운홀 미팅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자리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투명성은 꼭 거창한 시스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공식적인 대화의 장에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그것이 진지하게 반영되는 문화가 핵심입니다. 잘 되는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과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전문가 권위가 아니라 데이터와 근거로 논의합니다. 둘째, 주인의식을 줍니다. 모든 구성원이 스스로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셋째, 속도를 중시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시도하고 고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넷째, 개방성을 지향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교차 검토해 더 나은 아이디어와 전략을 만들어냅니다. 회사를 선택할 때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타운홀 미팅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갑니까? 직원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한다면 그 회사는 투명성 없는 조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이런 루트가 존재하고 실제로 의견이 반영된다면 장기적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타운홀 미팅이 형식적인 회사는 결국 내부 문제를 덮다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반대로 투명성을 문화로 가진 회사는 어려운 시기에도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문제를 감추는 회사 vs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하는 회사, 어디가 미래가 될지는 분명합니다. 앞으로 회사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소통의 방식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타운홀 미팅, 공식적 대화 채널, 그리고 개방적인 조직 문화가 없다면 오래 머물 곳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동료와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투명한 소통 하나가 커리어 전체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